드넓은 운동장과 어설프게 그려진 놀이판, 그리고 친한 친구들만 있으면 행복했던 그때 그 시절. 놀이를 통해 체력과 우정을 쌓아가던 추억의 놀이, 누구나 하나쯤은 있을 텐데요. 안녕 얘들아. 같이 놀까? 네. 아, 좋아. 하나 둘 셋. 뒷퍼라 하나 둘 셋. 아. 퍼라 뒷퍼라 하나 둘 셋. 아. 좋아. 그러나 2024년 지금 우리 학교는 고요합니다. 신체 활동의 기초를 쌓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 초등학교 1, 2학년. 하지만 이 미술, 음악, 체육이 통합 교과목으로 묶이면서 다채로운 신체 활동을 배워야 하는 체육은 현장에서 외면받기 일쑤였습니다. 운동장을 떠나 학업에 매진하는 아이들. 혹시 입시 수험생들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셨나요? 놀랍게도 아닙니다. 지난해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이 지출한 사교육비는 무려 27조 1천억 원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초등학교 사교육비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체 초, 중, 고등학생 가운데 43%는 하루 여가가 2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시간마저도 신체 활동이 아니라 주로 컴퓨터 게임이나 인터넷 검색에 매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 도박에 빠지는 비중 또한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다 핸드폰으로 하니까 그냥 밖에 핸드폰 잘못시만 있으면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학교도 안 나가고 하루 종일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반이 30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여자 남자 반반 해가지고 15명이라 치면 벌써 한 9명은. 학교 재학 중인 청소년을 기준으로 도박을 처음 경험한 나이를 조사했더니 평균 11.3세로 나타났습니다. 이 도박 청소년의 평균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이제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떠난 친무계의 운동장. 과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엄마가 위해서 뭘 사줄까? 잼잼 먹고 먹자.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을 나이. 아이들은 체육 활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재밌는 거요. 기쁨? 인생의 낙. 같이 친해질 수 있는 꿈을 키우는 시간? 만약 학교에서 체육이 사라진다면 어떨 것 같아요? 학교 안 오고 싶어요. 맞아요. 슬프고요. 절망스러울 것 같아요. 재미 없어질 것 같아요, 점점. 상상만 해도 슬픈 아이들. 그러나 만약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체육 활동을 좋아하면서도 왜 멀어지는 걸까요? 체육? 잘 안 해요. 밖에 나가 귀찮아요. 규칙은 머리로 알아도 몸이 안 움직여가지고. 학원 가고 숙제하려면 놀 시간도 없어요. 교과목들 위주로 학교 수업들이 돌아가니까 체육은 좀 부수적인 교과목이니까 조금 더 등한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녀들의 체육 활동, 학부모님들도 같은 생각일까요? 일단은 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뭐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체육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많이 못하고. 스포츠 활동으로 하는 건 좋아하는데 아무래도 돈도 많이 들고 아니면은 시간도 많이 드는데 1, 2학년 때 코로나여서 이제 거의 외부 활동을 거의 못한 상황이었고 3학년 때도 이제 1, 2학년 때 코로나였던 아이들이 다 실내에서 놀다 보니까 밖에서 나가서 노는 방법을 친구들이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도 난 다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좋아하는 운동을 빼앗긴 한 아이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재 개성고등학교 다니고 있는 1학년 최주은입니다. 저는 중학교 때 계속 체육활동을 해왔었는데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체육활동이 너무 부실했고 부족했어요. 3년 전 우연히 중학교 동아리에서 농구를 처음 접하게 된 주은이. 제가 중학교 시절에는 오전, 점심, 방과 후 그리고 항상 주말에 4시간씩 훈련도 했었어요. 친구들과 농구를 하면 할수록 이보다 더 재밌는 일은 없을 것 같았다는데요. 주은이 삶의 일부가 된 농구. 그러나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운동은 포기해야 했다고 합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니까 확실히 학업에 중심이 되면서 점심시간마다 제가 친구들이랑 20분씩밖에 운동을 하는 시간이 없어요. 매일 뛰어놀던 시간에는 농구가 아닌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체육활동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확실히 체력도 너무 딸리고 공부하는데도 큰 어려움을 겪고 스트레스를 풀 곳이 없어서 많이 힘들었었어요. 단체 활동을 할 때도 가만히 있고 남들의 이제 결정된 그거를 따르는 게 있었으면은 지금은 같이 화합하고 지가 리드할 줄 알더라고요. 주원이는 아이가 2로 완전히 변했죠. 그게 운동에서 온 변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MVP 3개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받았던 거예요. 잘 치는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도내 여자 중등부 농구 결승대회에 출전할 정도로 활발히 체육 활동을 펼쳤던 주은이. 좀더 견고하게 쓰고 있고요. 와, 3점슛도 완벽한데요? 최주은 선수의 득점을 이끌어냅니다. 빛나는 활약 덕분에 MVP로 등극했던 영광의 순간. 농구를 한 덕분에 더 깊은 우정도 나눌 수 있었다는데요. 제 학교 선생님께 가서 여자 농구부를 만들어달라고 스포츠 클럽 대회에 나가고 싶다. 혹시나 너가 너무 하고 싶다면은 친구들 13명을 모으고 너가 직접 선생님들께 찾아가서 섭외를 해라 하셨는데 선생님의 도움으로 찾게 된 작은 희망. 그러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됐죠. 이번 연도에는 안 될 것 같다고 다음 연도에 도전해보자 라고 하셔서 아쉬웠어요. 정말 속상했겠어요. 학교에는 이제 또 그런 동아리가 없다 보니까 애가 잠깐 눈 돌릴 곳이 없는 거예요. 활동적인 면이 없이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책상에만 있으니까 약간의 안타까움? 학교와 학원 그리고 집만 무한 반복하며 시들어가던 주은이. 무료한 일상에서 찾은 돌파구는 다시 농구 코트로 돌아가는 거였습니다. 중학교 선생님의 도움으로 매주 주말마다 후배들에게 농구를 가르치는 재능기부 수업에 참여하기로 한 건데요. 체육관을 찾은 주은이 표정이 정말 환해졌네요. 애들 농구 알려주고 싶어서 농구로 재능기부하러 왔어요. 학업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오늘만큼은 후배들을 위한 농구 선생님이 됐습니다. 그저 친구들과 뛰어놀고 싶었을 뿐인데 왜 그리 어려운 건지. 본인이 경험한 농구의 매력을 후배들에게 알려주면서 좋아하는 농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주은이는 정말 소중합니다. 졸업생들이 오셔가지고 알려주니까 뭔가 더 디테일하게 알려주실 수 있고 뭔가 더 시범이 잘 보여져 있으니까 더 이해가 더 빠른 것 같아요. 체육이 저를 더 용기 있고 도전적이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더 활기차고. 주은이에게 농구의 즐거움을 알려준 분이 있습니다. 오경태 선생님께서 항상 저에게 해주시던 말씀이 있었어요. 일단 하면 된다고, 뭐든지 하면 되니까 절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라고. 그 말씀을 토대로 제가 너무 힘이 되고 있다. 선생님은 저의 최고의 선생님이다. 너무 감사하다. 영광이었다. 말씀 드렸었어요. 그렇게 편지로. 운동에 관심이 없었던 주은이는 농구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농구를 알려준 중학교 선생님 덕분이었죠. 예, 안녕하세요. 본동중학교 체육교사 오경태입니다. 그 다음날 출근해서 바로 편지를 읽어봤었거든요. 제가 중학생 3년간 가르쳤을 때
느꼈던 감정 그 이상의 내용을 고마워해주고 감사해주고 제가 그 아침에 한 20분 동안 눈물을 글썽이고 아무것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꾹꾹 눌러 담은 제자의 편지는 선생님에게도 잊지 못할 감동을 선물했습니다. 앞으로도 제가 체육 활동을 하고 싶은데 한 교시라도 더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많이 성장이 되고 활동적으로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유일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고 나를 해방시켜주는 탈출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농구를 통해 나를 알아갈 수 있었고 친구를 얻게 됐다는 주은이. 농구를 하지 않았다면 몰랐을 세상이었을 겁니다. 한 그루의 나무가 튼튼하게 자라나 꽃을 피우기까지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죠. 물, 바람, 그리고 햇볕까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부족하면 나무는 꽃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먹고 잘 자고 그리고 잘 뛰어노는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10대의 절반은 일주일 운동량이 30분이 채 되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이는 70세 이상의 노인의 운동량보다 적은 수치인데요. 해외 국가들과 비교해도 대한민국 청소년들의 운동 부족은 최저 그리고 최악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여학생들의 운동 부족은 무려 97.2%에 달해 조사가 된 146개 나라들 중 꼴찌로 나타났죠. 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 아이들은 신체 활동 시간이 주어져도 어떻게 놀아야 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거 왠지 좀 많이 씁쓸해지는데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침묵의 운동장. 이때 2024 청소년 체육 부흥의 빅 웨이브를 알리는 움직임이 선생님들 사이에서 시작됐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위치한 한 중학교. 세게 높이. 그래서 소리 좀만 더 밖에다가. 자, 여기 학생들의 체육 활동을 돕기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는 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학교 체육교사 김혜린 선생님입니다. 지난 3년간 여자 농구 동아리를 지도하고 있는데요. 그 시작은 쉽지만은 않았다고 합니다. 신규 발령 받고 나서 여자 농구부를 맡으라는 그런 말을 듣고 걱정이 엄청 많았습니다. 실력 평가가 아닌 학생들의 능력 향상을 위한 8년차 체육교사의 고민. 제가 체육교육을 전공을 했지만 농구는 규칙이라던가 전술 전혀 모르는 상태였고요. 제가 대회를 나가본 적도 없고 게임을 뛰어본 적조차 없었거든요. 전문적으로 아이들을 지도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 아이들과 한 시간을 그냥 때우는 느낌? 직접 사설 학원이라던가 뭐 1:1 레슨 같은 것들을 주로 받고 그 잠깐 몇 개월 배운 걸로는 아이들 수업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려앉은 도시. 학교 업무는 마쳤지만 김혜린 선생님의 하루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가세요. 소영쌤 들어가세요. 정현쌤 왼쪽에. 헬스쌤 스틸 3개. 선생님을 부르는 소리가 가득한 체육관.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학교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농구 실력이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 모임의 정체 정말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원더티처 활동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감독님과 코치님의 훌륭한 지도를 제가 많이 받고 있어요. 이름하여 원더티처. 이론은 알지만 현장은 다른 법이죠. 그래서 원더티처는 학생들에게 보다 전문적인 체육을 교육하기 위해
현직 여교사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만든 모임입니다. 농구, 축구, 배구, 댄스 총 4개 종목의 동아리가 있는데요. 김혜린 선생님은 농구 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농구 초보 김혜린 선생님이 농구 베테랑으로 거듭날 수 있었던 비결이죠. 원더티처는 학교 체육 현장에서 여성 교원들이 자신의 한계를 느끼고 그것을 극복하고자 만든 모임입니다. 초중 고등학교 여교사 100여 명이 정보를 교류하며 3년째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데요. 김혜린 선생님은 모임에서 농구부 주장을 할 정도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농구부 코치 겸 감독으로 특별 초빙된 이윤희 선생님. 3년 전에 직무연수로 이게 5시간짜리 했거든요. 그러니까 5일 동안 했어요. 30시간짜리를. 끝나고 나니까 쌤들이 AS를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 이게 이제 매주 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지금 3년 차 돼가지고. 근데 저도 막 수업 많이 하고 오면 힘들잖아요. 근데 쌤들이 다 눈이 반짝반짝하고 막 배우려는 의지가 너무 강해가지고 저도 딱 2시간 반 하고 나면 힘이 나서 집에 가는 그런 시간이 줘도 되기 때문에 이게 네네 오히려 여기서 제가 약간 뭐 재능 기부하는 건데 저도 이제 힐링하고 집에 가는 그런 시간 되기 때문에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농구 경기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오늘은 새로운 룰 하나를 할 게 뭐냐면 하프코트 넘은 다음에 5명이 다 공을 만져야지만 슛 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면 나머지 친구들도 이 캐치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많이 느니까 그리고 그런 식으로 자꾸 유도해주면 애들이 경기를 좀 더 재밌게 즐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터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 생각에 정현쌤이랑 체리쌤 이렇게 셋이서 가고 왜냐면 마지막 한 명은 절대 못하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치, 그럼 공 안 가진 사람끼리 스크를 걸어? 네네네. 공 안 가진 사람. 승부를 겨루기보다는 아이들이 농구를 진심으로 즐기고 체육 활동을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을 늘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 체육이라는 거는 아이들이 직접 즐거움을 느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원더티처! 선생님들이 직접 그 경기를 체험을 함으로써 그 경험을 오롯이 아이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아이들을 위해 농구 동아리를 시작했었지만 이제는 선생님들도 농구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반 하면서 이제 동호인들하고도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습득하는 게 빠르시고 그걸 또 게임에 적용하는 것도 빠르셔가지고 확실히 빨리 느시는 것 같아요. 원더티처 활동을 통해서 자신감이 많이 붙었습니다. 아이들의 체육 활동을 위해 먼저 고민하고 움직이는 선생님들. 여교사 중에서 농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없어요. 초등학교 특히. 솔직히 나도 그걸 못하잖아요. 듣고 하지만 항상 저도 틀리잖아요. 저는 요즘 좀 놀라운 게 그 애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여기서 배워서 제가 실수한 게 그대로 애들이 하는 거예요. 저도 저랬었으니까 나도 저렇게 좀 못했었으니까 선생님도 너처럼 이렇게 처음에 못했었어. 이걸 하면서 고치니까 성장했어. 그러니까 너도 이렇게 해봐 하면은 아이들도 조금 더 동기부여가 좀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교 체육을 변화시키기 위한 선생님들의 노력이 언젠가 더 큰 결실을 맺게 되겠죠. 이제는 어제의 경험을 학생들에게 고스란히 전달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자, 준비 시작! 자, 얘들아 팔을 최대한 벌려주시고요. 이것도 쉽다. 그러면 요렇게. 선생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학생들 역시 점점 농구에 열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데요. 지켜야지. 체육 활동을 대하는 선생님들의 변화가 있었기에 학생들도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뺏긴다. 더 밖에다가 해주세요. 혜린쌤 보면 약간 힘드실 것 같기도 한데 점프력이나 이제 패스 같은 거랑 이제 슛 그런 것들이 많이 늘어가지고 잘 가르쳐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손도 했을 때 잘 안 되는 동작들이 혜린쌤이랑 같이 했을 때 더 잘 됐어요. 혜린 선생님처럼 중학교에서 농구 가르치는 사람 되고 싶어요. 오늘은 여러분들 이기고 지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한 번씩 터치, 패스 받으면은 그때부터 공격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우리 노란 팀이 저쪽으로 공격을 할 거고요. 파란 팀은 저쪽으로 공격을 할 겁니다. 시작!
이기고 지는 승부가 목표가 아닌 함께 참여하며 호흡을 맞추는 삶의 방법을 배우는 시간. 자, 드리블 가능합니다. 자, 셋. 학생들은 스포츠를 통해 함께하는 가치를 깨우쳐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실패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도전 정신도 함께 배웁니다. 이게 바로 스포츠의 힘이겠죠. 농구를 통해서 아이들이 같이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경기를 하면서 책임감도 좀 많이 길러지는 것 같고 아이들을 통해서 저도 감명받고 더 열심히 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운동을 통해 얻은 선생님의 경험은 또 다른 선생님에게 전해지고 그것은 또다시 학생들에게 전달되는데요. 그 경험의 궤적을 따라 성장하게 될 우리 아이들. 학교 체육은 아이들이 세상의 어떤 걸림돌도 디딤돌로 바꿔넘을 수 있는 값진 경험을 만들어줄 겁니다. 아이들의 학교 체육 활동을 위해 변화를 선택한 서울의 한 중학교를 찾아갔습니다. 한창 수업을 하고 있을 시간. 학생들로 북적여야 할 교실이 조용해도 너무 조용한데요? 다들 지금 어디에 있는 거죠? 아, 모두 체육관에 모여 있었네요. 아침부터 농구 훈련이 한창인데요. 예사롭지 않은 실력을 자랑하는 이 친구들은 이곳 학교의 자랑인 농구 동아리 멤버들입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체육 수업은 주당 3시간으로 배정되어 있는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참여도가 부족한 학생들 대부분은 체육 활동을 잘 못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제 체육 활동을 안 하려고 하죠. 저희는 교육과정 내 스포츠 클럽 활동에서 7가지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농구, 축구, 테니스, 씨름, 유스포츠, 댄스, 요가. 꼬리뼈 조금만 덮이고 우리 양쪽 무릎에 손 올리고 뱃살을 접어볼 거야. 그대로 쭉쭉쭉쭉 뱃살 접어서. 정교생은 수업 시간에 원하는 운동을 선택해 반드시 배워야 합니다. 시작. 좀 더 그 스트레칭도 잘 되고 키도 좀 큰 것 같고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걷기보다는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어서 뭔가 친구들하고도 뭔가 관계가 더덕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공부하다 훨씬 좋아요. 학생들에게 운동의 재미를 알려주면서 학교에 생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운동장으로 학생들이 되돌아온 건데요.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자 학생들은 스스로 반대항 점심 리그전까지 펼치며 체육활동을 진심으로 즐기게 됐죠. 체육 활동을 하면 우리가 사회에서 겪어야 하는 모든 활동, 모든 생각, 모든 방식을 다 겪을 수 있거든요. 성공과 실패를 반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활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팀 간의 경쟁도 해보고. 그리고 심판의 규칙을 따라가기도 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에서 원하는 성공하는 인재상을 기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 그 학교 폭력 사태 때문에 2년 동안 힘을 들인 친구가 있었는데 아침 운동을 참여함으로써 아주 모범적으로 바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학교 체육 수업이 변하니 학생들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과 달리 학교 생활이 즐겁다는 한 친구가 있는데요. 그 변화의 스위치는 바로 농구였습니다. 1학년 때 화를 좀 잘 못 참았어요. 그러니까
그 슛을 친구한테 자꾸 만들어서 쏘게 해주는데 안 들어가요. 근데 머릿속에서 걔 때문에 졌다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농구는 다 알다시피 팀 스포츠잖아요. 저 혼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재민이는 팀 스포츠인 농구를 접하기 시작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며 깨달은 게 많았다는데요. 남을 이해하는 게 좀 적었어요. 재민이가 1학년 때 학생들이랑 조금 다툼도 잦았기도 했고 이 친구가 저랑 1년 동안 잘 지낼 수 있을까에 대한 약간의 걱정도 들었고 재민이 친구 좀 그땐 다혈질이긴 했어요. 서로를 이해하지 못해 멀어졌던 친구와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었습니다. 2학년 때 저를 찾아와서 농구부에 가입하고 싶다고 의사를 표현했을 때 제가 너를 지켜보겠다.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분명히 사고는 안 날 거라고 생각했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고도 없었고 지금은 잘 지내고 있습니다. 5, 6, 7, 8, 하나, 둘. 스포츠를 통해 배운 인내심과 끈기. 농구를 하면서 좀 더 차분하고 흥분하지 않고 말할 수 있고 제가 화를 내는 것도 점점 줄여가고 다 그럴 수 있는 거니까라는 생각이 먼저 드는 거예요. 그래서 농구의 묘미에 빠졌던 것 같아요. 진짜 사람이 한 180도 바뀐 것 같아요. 심호흡하면서 화가 가라앉히는 게 보이니까. 스포츠 경기나 혹은 체육 수업 같은 것들을 할 때 재민이가 이제 같은 편 친구들을 뭔가 못한 플레이가 있어도 잘했어 격려도 해주기도 하고 지금 재민이는 반에 되게 소중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고 하죠. 재민이는 농구를 통해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성장하는 중입니다. 한창 운동 중인 재민이를 위해 친구들의 서프라이즈 파티. 갑작스러운 상황에 꽤나 놀란 hun치인데요. 예상치 못한 깜짝 생일 파티에 고마움과 민망함이 몰려오나 봅니다. 야, 꼬집는 사람 누구야? 이니야! 농구를 하며 얻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농구를 하면서 목표란 게 생겼어요. 저도 약간 저희 농구 선생님처럼 체육 선생님이 돼서 이 학교에 와서 같이 농구를 가르치는 게 꿈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노력해야죠. 교사의 노력에 따라서 교육과정은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아이들이 체육 수업에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저희 체육교사들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지킬 타이밍은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운동을 하고 나서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기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 느낌이 맞습니다. 실제로 뇌는 즐거운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자극이 늘어나면 뇌세포가 더욱더 활성화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피로도 회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체육활동의 가장 큰 장점은 경쟁을 통해서 느껴지는 성취감 그리고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를 통해 건강한 어른으로 성장하는 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운동 부족 세계 1위라는 불명예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 현장에서 누구보다 앞장섰던 우리의 선생님들. 한 마리 나비의 이 작은 날개짓으로 시작된 이 조그마한 바람이 전혀 다른 곳에서는 태풍으로 성장을 하기도 하죠. 아이들의 즐거운 체육 활동을 위해 먼저 움직인 우리 선생님들의 노력은 사회로 점차 확장되어 더 큰 변화의 물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전교생이 61명인 작은 초등학교. 등교하자마자 교실이 아닌 운동장에 모두 모였는데요. 지금 뭘 하는 거죠? 바르기 걷기라고 자세랑 그런 것 때문에 아침마다 5바퀴씩 운동장을 돌아야 돼요. 4년 전부터 이곳에서는 매일 아침마다 바르게 걷기 운동을 실천 중이라는데요. 지루할 수 있는 시간도 친구들과 함께하니 즐겁다네요. 학생은 물론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기가 상쾌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많이 피곤해서 아침에 수업도 잘 못 듣고 했는데 바르게 걷기 맨날 하고 나니까 그나마 집중이 더 잘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운동하면 애들 머리 두뇌에도 좋다고 하고
수업에도 집중도 잘하고 흥미있게 참여하는 것 같아서 지속적으로 하게 됐어요. 이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좀 아침에 벤치에 앉아서 교실에 안 들어가고 이거예요. 그래서 저희 최대 목표는 일단은 이거에서부터 멀어지게 하자. 네. 상쾌한 아침바람을 맞으며 활기차게 시작한 하루를 따라가 볼까요? 학교 뒤편에 마련된 작은 텃밭은 학생들이 직접 가꾸는 곳인데요. 그러면은 한 명씩 구멍 앞에 서볼게요. 홈이 든 친구들. 그러면 모종 나눠드리겠습니다. 거기, 그렇지. 오늘은 6학년 친구들이 고추 모종을 심는 날이라고 하네요. 네, 딱 좋아요. 꼬마 농부들처럼 꽤나 능숙한 모습인데요. 그런데 유독 안절부절 눈치만 보는 한 친구. 어째 어설퍼 보입니다. 거기 말고 앞에 거기 있잖아. 처음에서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이런 거는 전 학교에서 해보지 못한 경험인데 근데 여기 와서 할 수 있어서 되게 너무 좋아요. 일단은 학교가 이렇게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특히 뭐 운동장 사용이라든지 체육관 사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아이가 많이 못하고 방과 후 같은 경우에도 있긴 있는데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많이 신청은 하지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전 학교에서는 학생 수가 많다 보니 운동을 하고 싶어도 장소와 기회가 부족했다는데요. 작은 학교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좀 새로운 체험들, 경험들도 많이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전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방과 후 학교는 배드민턴. 이전 학교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해서 못했는데 마음껏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학교를 선택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그 프로그램들 이제 그 학교를 조사를 하잖아요. 조사하는 과정에서 승마가 딱 박혀 있더라고요. 사실 이전 학교에서도 지역 연계 수업으로 승마를 배웠던 하린이. 큰 학교에서는 이제 선착순으로 해서 하실 사람은 신청을 하세요. 그 대신에 일부 자부담은 있습니다. 라는 형태로 되었는데 근데 구은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 자체적으로 아예 학생들 다 데리고 무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더 부담 없이 원하면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 학교의 학생들은 돈 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간식 하나부터 시작해갖고 다 전부 무상 지원입니다. 전교생이 일주일에 한 번씩 총 10번 승마 수업을 받으러 가는데요. 말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들뜬 친구들. 하린이 역시 오랜만에 가는 승마장에 잔뜩 신이 난 것 같죠? 예전에는 이제 지금 구은초처럼 학생들을 데려다주고 하니까 지금은 괜찮은데 그때는 무조건 이제 개별적으로 승마장에 가서 하는 거라 가지고 10회 전부를 이제 제가 데려다 주고 데리고 오고 저희가 주말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서 몇 번은 그냥 못하고 넘어간 것도 있죠. 아무래도 승마장은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부모님의 도움이 없다면 가는 것부터가 쉽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이런 제약 없이 학교 수업 시간에 친구들과 함께 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을 수 있을까요? 승마장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말에게 먹이를 주면서 교감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렇게 말을 보니까 어때요? 평소에 많이 볼 기회는 없는데 여기 와서 많이 보니까 좋은 것 같아요. 좀 크기도 하고 그 숨소리 쉬는 게 너무 거치니까 처음에는 무서웠는데 두 번째 오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다시 보니까 귀엽기도 하고요.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이 동물과 교감하는 그런 것도 효과를 노렸어요. 그래서 이 주제도 첫 번째 작년에는 말에게 말을 걸다. 올해는 이제 말에 안장을 얹듯이 말에게 마음을 얹다.
말에게 말을 걸어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마음을 얹어봐야겠죠? 다시 올라가서 하나 둘 셋. 그렇지. 잘한다. 전문 강사의 도움을 받으며 침착하게 말 위에 올라타 보는데요. 작은 거 다 다시 오른발을 뒤로 넘겨. 몸을 얹을 때 말이 숨쉬는 게 고스란히 느껴져서 기승하는 것 자체로 말과 교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다렸던 승마 수업. 하린이는 도움닫기 없이 한 번에 올라타는 데 성공했네요.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자, 다 됐으면 전체 출발할게요. 자, 전체 출발. 걸어. 생각 친구 역시 다들 잘 나오네요. 안 까먹었네. 작년에 마지막으로 치니까 1년이요. 그래서 몸이 기억하고 있다 보니까. 무서워요. 안 무섭죠? 승마가 익숙한 하린이도 승마가 처음인 친구들도 이 시간이 무척 만족스러운 모양입니다. 큰 학교에서는 못 배우던 걸 배우니까 그거 재밌어요. 이 학교 돈이 많은가 봐요. 말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 아이들뿐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의미 있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공부도 중요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정도라도 아이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 스트레스부터 해서 이제 기초 체력까지 같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만약에 시간만 된다면 이렇게 쭉 해주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 많이 놀아야 돼요. 무조건 많이 놀아야 돼요. 아이들에게 노는 것이 곧 공부고 이 지능 개발이고 저는 그렇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무럭무럭 자라야 합니다. 종소리가 울리자마자 어디론가 뛰어가는 학생들. 어딜 이리 급히 가는 걸까요? 오늘은 양궁 수업이 있는 날이라는데요. 1, 2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들이 이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법 자세가 나오는데요. 양궁이 우리에게 이미 친숙한 스포츠 활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한양궁협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학생들의 재능과 소질을 찾아주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고 이 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세계 선수권대회에서 메달을 땄던 전직 국가대표 선수가 직접 지도하고 있는데요. 왼팔 쫙 펴고 여기 쫙 펴고 손 얼굴에 그렇지 앞에 보고 가위바위보. 양궁만의 좋은 점은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집중력이야. 팔을 당겨서 이렇게 버티고 있다 보면 상체 어깨 쪽으로 근지구력들이 조금 발달하게 됩니다. 온종일 책상에 앉아서 하루를 보내는 아이들에겐 최고의 운동인 셈이죠. 그렇다면 학생들이 체감한 양궁의 매력은 무엇일까요? 양궁의 매력은 약간 좀 못 넣으면 아쉬운데 넣었을 때 그 쾌감이 못 넣을 때 아쉬우면 좀 달래주는 그런 느낌이 재밌어요. 팍 넣었을 때 팍 이런 거 진짜 팍 이렇게 쾌감이 팍 이렇게 팍 재밌어요. 다양한 종목을 경험할 수 있는 학교 체육에 변화의 활시위가 당겨졌습니다. 지역사회의 노력 앞으로도 쭉 이어지길 바라봅니다. 평소에 우리 아이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양궁 혹은 승마와 같은 스포츠도 이 지역사회와 관련 종목 단체의 도움으로 경험할 수 있다니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운동 대신 스마트폰이 더 익숙하고요. 그리고 운동장 대신 학원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긴 것이 현실입니다. 운동을 멀리하는 청소년들의 이유에 대해서 들어봤더니 이 체육활동 가능 시간이 부족합니다라는 이야기가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으로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이 부족합니다. 체육활동 접근성이 낮습니다. 그리고 체육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습니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생활체육시설 확충과 함께 이 체육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을 높이는 것이 여전히 풀어야 할 숙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의 경험과 기회를 만들어주기 위해 가장 발빠르게 움직였던 선생님들과 지역사회.
미래의 주역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이제는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겠죠. 학교 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변화의 움직임을 찾아간 대전의 한 초등학교. 배운 내용으로 번개는 예리 게임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하나의 남발과 대자리 번개를 맞으면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 우리가 해야 할 뭐를 찾아 함께 실천해요. 우리가 해야 할 몫을 찾아 실천해요. 우리가 해야 할 조금 서툴지만 침착하게 잘 읽는 데 성공한 이 친구는 일본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2달 전 처음 한국 학교로 전학 온 유희입니다. 한국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도 되었고 하루 종일 저한테 하는 말이 선생님 화장실 말고는 없는 거예요. 낯선 환경에 적응하기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유희가 전화 왔을 땐 좀 어색했는데 같이 뛰어놀다 보니까 점점 친해졌어요. 지금은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스타라고 하네요. 한국어도 서툰데 어떻게 친해질 수 있었던 걸까요? 수업이 끝나고 유희와 친구들이 향하는 곳으로 따라가 봤습니다. 아이들이 체육관으로 모인 이유. 학교에서 돌봄과 교육을 책임지는 이른바 늘봄학교에서 방과 후 체육 수업을 듣기 위해서였는데요. 하키를 변형한 뉴스포츠 플로어볼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 플로어볼은 페이스 오프라는 말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피스를 삑 불면 왼쪽으로 당겨오는 거예요. 자, 준비. 오, 이겼다. 구슬땀을 흘려가며 적극적으로 게임에 참여하는 유희. 체육 활동을 통해 친구들과 한 걸음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친해지는 부분에서는 운동이 최고인 것 같아요. 즐겁게 땀 흘리면서 어떠한 성과를 얻는다는 것이 정말 말 못할 행복이고 즐거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늘봄 예산이 확대 지원이 됨으로써 고학년 아이들 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에서 저학년의 늘봄 아이들에게도 친구들과 함께하는 놀이체육활동, 플로어볼 등 맞춤형 체육활동을 통해서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다양한 신체 놀이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한계를 뛰어넘어 친구들과 소통하는 방법. 그 해답은 그저 함께 뛰어노는 시간을 선물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야말로 타이밍이 왔다. 모든 학생들이 운동을 해야 된다. 이 운동을 통해서 정신과 육체가 함께 발전될 수 있는 그런 스포츠 활동을 앞으로는 정례화해야 된다. 지금 이제 뭐 늘봄 지도자라든지 또는 학교 운동장 개방 사업 또 학교의 그 운동부 지원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지금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대한체육회가 그 중심에서 이러한 역할과 기능을 해나갈 수 있도록 먼 그 장기적 측면에서 운동을 또 시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의 운동 부족의 심각성을 인지한 정부도 학생들의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규 수업 이전 시간을 활용해 체육 활동을 지원하는 영교시 체육 시간. 이외에도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스포츠 클럽, 방과 후 프로그램인 신나는 주말 학교 등을 통해 신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이었죠. 국가교육위원회는 초등학교 1, 2학년은 체육 수업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즐거운 생활에서 체육 교과를 분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에 중학교 학교 스포츠 활동 운영 시간을 102시간에서 136시간으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죠. 뭐 시행이 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기는 하지만 학교 체육을 부흥시키기 위한 지금의 움직임이 잘 퍼져나가 우리 아이들이 누구라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문화가 자리 잡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대한민국 학생들의 신체 활동 수준은 전 세계 꼴찌.
안전하게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이 너무 없죠. 기존에 있던 흙 모래밭을 재탄생시킨 공간입니다. 기본적으로 운동을 즐기려면 하고 싶은 환경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체육 시간이 좀 더 기대되는 것 같아요. 채널 A